두 번째 발제를 받게 된 김진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전에 발표하신 내용에 이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일종의 하위기구로서 건정심의 최종 결정을 지원하는 전문평가위원회와 약제고평가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문평가위원회와 약제고평가위원회가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위원회의 심의 의결 또는 평가 결과가 건정심을 최종적으로 통과하긴 하지만 전체 건강보험급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출관리, 특히 이제 보장성이 강화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용량 증가, 급여비 지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급여비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전문평가위원회와 약제고평가위원회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5개의 전문평가위원회와 약제고평가위원회가 있는데, 행위와 약제, 치료제로 급여비의 중요한 항목을 구성하는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 위원회가 이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전문평가위원회나 약제고평가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의료선진국, 우리보다 이 사회보장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재정위기나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겪었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문평가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응하는 그 기능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선진국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철저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또 공익대표, 정부 기관, 또 재정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절차에 속하는 그 커미티에는 이해당사자나 우리처럼 이해당사자나 이익단체나 처방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구조는 상대적으로 이런 지출관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어떻게 보면은 공정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건정심의 하위기구로서, 건정심이 이제 건강보험에 관련된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인데, 여기에서는 수가, 약가, 모든 걸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죠. 근데 이제 이 하위기구로서 5개의 이제 전문평가위원회가 있고, 행위에 대한 부분, 또 한방, 질병군, 치료제로, 제조직, 또 약제,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급여 여부, 또 상대가치, 상한금액,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전문평가위원회와 약제고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건정심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정심에서 의결 행태를 보면, 이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형식적인 심의,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워낙 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 결의로 한다든지 건정심에서, 아니면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을 그렇게 심도 있게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건정심을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평가위원회나 약제고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최종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 구성과 운영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이 우리가 이런 기능을 하는 그런 선진국에서 갖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가입자, 보험료를 내는 사람,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 또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익대표, 뭐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위원들 중심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 공급자 위원이 거의 과반수 이상이에요. 이해가 상충되는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에 나타나 있는 대로 예시를 했습니다. 전문평가위원회 5개 위원회 위원 구성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관련 학계나 전문기관 또는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 대부분 의료단체이거나 의료인이 대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급자에 속한다, 넓게 보면 공급자의 범주에 속하는 분들이 3분의 2 이상이 차지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약제거부평가위원회의 구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이제 개정된 규정에 의한 구성을 보시면 이 공급자의 범주에 속하는 위원들이 뭐 3분의 2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전의 이 약제거부 평가 이전의 심의위원회는 훨씬 더 이제 공급자들이 많은, 그때는 제약업계 대표가 7명이나 이 위원회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결정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업계를 대표하는 분들은 다 배제되고 주로 이제 학회 추천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공급자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쟁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우선 이 전문평가위원회나 약제거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이라든지 관련된 사항이 법령 개정 사항이 아니고 그냥 복지부가 고시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이제 급여비 지출, 급여비 관리, 급여비 지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굉장히 쉽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 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문제, 이런 문제,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객관성 확보에는 좀 미흡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입자 단체의 참여가 극도로 제한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디테일한 내용은 자료를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전략하는 의미에서 이 상대가치와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김준현 대표께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상대가치는 원칙이 재정 중립해야 되는데 이런 재정 중립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상대가치에 의한 수가 인상이 환산지수 인상에 의한 것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상대가치의 재정 중립성, 이것이 이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문제. 상대가치의 재정 중립성이 지켜진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딱 한 번입니다. 과거에 기재부 출신이 복지부 차관으로 계실 때 차관이 건정심위원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때 한 1년 정도 중간에 상대가치 인상을 못하게 했어요. 이분이 원래 재정 중립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 해서 환산지수 결정하고 난 이후에 1년 동안 상대가치는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 한 1년 정도 이 원래 상대가치 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된 적이 있고, 그 이전과 이후에는 상대가치를 상대가치로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 수가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위원회가 왜 5개 전문평가위원회와 따로 이렇게 명칭도 따로 되어 있고 운영 기준도 따로 되어 있고 소속도 따로 되어 있는지는 뭐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또 5개 전문평가위원회와 달리 위원장을 심평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회는 형식적이지만 위원장은 위원들끼리 호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심평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그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취약한 그런 구조가 있죠.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정책 결정 구조, 건강보험의 정책 결정 구조가 지금은 건강보험뿐만 아니고 의료급여, 산재보험, 국가보험, 자동차보험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급여나 산재보험이나 국가보험, 자동차보험의 수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강보험의 수가에 직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상대 가치가 바뀌면 이들 보험의 수가나 약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보험이 건강보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국민 의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의 거버넌스를 개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개혁 방향은 이 다양한 국가에서 이미 여러 번 경험해봤던 그런 사례를 참조해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원래 사회보험의 원리에 맞게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기구에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 또 공익대표 중심으로 이 전문평가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전문평가위원회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결정기구와 전문적인 기술적인 자문기구로 좀 이원화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정심의 하위기구로서 정책 결정,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에는 가입자나 공익대표로 구성을 하고 전문적인 기술적인 자문을 하는 자문단은 따로 구성을 해서 그 전문위원회, 의사결정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치료재료의 급여 결정 과정을 약제처럼 심평원에서는 이 치료재료위원회에서는 급여 여부만 결정을 하고 가격 협상은 공단으로 이렇게 이원화하는 것이 현재보다는 훨씬 그 투명성이나 객관성이나 전문성을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의약품의 경우도 과거에 이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에서 한꺼번에 결정을 하다가 약가 협상은 공단으로 이렇게 넘기는 이원화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양기관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상호 견제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훨씬 개선이 되었습니다. 두 기관의 전문적인 역량도 굉장히 단시간에 개선이 됐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한 번 결정한 것을 그 다음 두 번째 기관이 그 내용을 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치료 재료의 경우에도 의약품처럼 급여 여부는 현재처럼 이 치료 재료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가격 협상은 공단으로 이렇게 이관하면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제급평가위원회도 전문평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기구와 전문적인 기술적인 자문을 하는 그런 기구로 나누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에는 가급적 이해 당사자는 배제를 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 또 정부 공익대표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대신에 다양한 분야의 임상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술적인 그 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를 자문으로 두는 그런 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해당하는 다른 나라의 구성이에요. 그 프랑스는 CPS라고 하는 곳에서 급여 여부와 가격을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그 위원 구성을 보면 가입자 대표가 4명이고 공익이 6명이에요. 이 공익 대표 중에는 뭐 정부도 물론 들어가 있고 이탈리아의 CPR을 보면 가입자 1명이고 공익이 9명이에요. 물론 이런 위원회는 위원들의 명단이 다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고 투명성 서약서 같은 것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보면 공급자가 3명이고 가입자가 10명이고 공익이 5명이에요. 우리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14명이고 가입자가 3명이고 공익이 4명인데 최근에 몇 달 전에 개편된 또 운영 규정을 보면 공급자가 11명이고 가입자가 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대신에 이제 공익이 7명으로 심평원 직원이 좀 더 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뭐 이렇다고 해서 이제 의사결정이 뭐 제대로 되지 않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민감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 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면 어쨌든 위원회 구성이 결정의 절차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가치 제도가 원래 제도의 취지는 상대가치는 재정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운영된 사례는 그냥 상대가치를 통해서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상대가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치의 조정과 동시에 수가를 인상하는 통로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관리 차원에서 보험자가 이 상대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좀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심평원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관리를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특히 이 행위료가 전체 재정의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상대가치의 재정 중립성이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보험자가 이 상대가치에 대해서 관리하는 뭔가 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